셀토스와 티볼리 디자인 리뷰에 의해서 이번에 주행 리뷰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인도네시아 박준범 기자입니다. 티볼리하고 셀토스하고 좀 주행 감성이나 가속 성능이 어떻게 다른지 좀 살펴보고 있는데, 일단 두 차량의 파워트레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티볼리 같은 경우에는 1.5 가솔린 터보를 사용을 하고 6단 RC 미션을 사용을 하는데요. 일반 토크 컨버터 자동 변속기고, 근데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1.6 가솔린 터보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미션도 DCT 미션이에요. 그리고 단수도 7단을 쓰고 있는데, 일단 그냥 직관적으로 느끼는 느낌은, 제가 일단 티볼리를 먼저 탔었는데 셀토스가 좀 더 경쾌해요. 가속 성능은 스펙 차이가 있기 때문에 셀토스의 압승입니다. 공차 중량 자체는 한 40km 정도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무게 차이는 얼마 안 나지만 그 파워트레인의 스펙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셀토스가 더 잘 나가는 건 사실이고요. 또 DCT 미션을 달고 있다 보니 이런 동력의 어떤 그 손실도 좀 적은 편이고, 그리고 또 이런 변속할 때 느껴지는 직결감, 이런 것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또 QM6 디젤을 타고 왔는데, 이번에 신형 나온 거요. 근데 그 차량도 똑같이 이 차량과 똑같은 DCT 미션을 가지고 있는데, DCT 미션 특성이 좀 잡아 끄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특히 저단에서 좀 이질감을 많이 느낀, 보통 일반 자동 변속기에 비해서 좀 이질감이 있는데, 이상하게 현대기아차의 DCT 모델들은 그런 부분이 좀 덜해요. 제가 원래는 아반떼 디젤을 잠깐 탔었는데, 아반떼 디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이질감이 르노의 클리오라던가 이런 DCT 모델보다 훨씬 좀 덜 했었거든요. 주행 감성은 일단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하부 소음도 좀 체크를 해보고 싶은데, 하부 소음이 좀 덜한 편이에요. 다른 동급 차종들에 비해서. 좀 그런 진동이나 소음 대책을 잘 급에 비해서, 소형급에 비해서 잘 마련을 한 것 같은데, 전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타이어를 컴포트 타이어 중에서, 국산 타이어 중에서는 가장 좋은 타이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제스티 9인데요. 이 타이어가 저는 소형 SUV에 있는 오버스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급 세단에 주로 들어가는 타이어를 쓰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고에서 느껴지는 주행 소음이 동급 차종에 비해서 확연히 좀 줄어든 느낌이에요. 사실 18인치 타이어를 끼고 있는데, 휠을 쓰고 있는데 18인치 휠이 생각보다 큰 휠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하부 소음은 작은 느낌입니다. 요즘 차량이 정체 구간이라서 스포츠 모드를 사용하는 게 좀 의미가 없기는 한데, 스포츠 모드를 지금 제가 실행을 해보면요, 확실하게 거동이 더 노멀 모드보다 경쾌해진 느낌이에요. 과거의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랑 노멀이랑 큰 차이가 없는 느낌이 많았는데, 요즘에 나오는 신차들 같은 경우에는 확연하게 노멀하고 스포츠하고 차이를 많이 두는 느낌이고요. 지금 계속 스포츠 모드로 운전을 하고 있는데, RPM을 확실하게 일반 노멀 모드에 비해서 높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또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어링 휠에 있는 핸들 모양의 버튼을 누르면 자기가 스스로 차선에 맞춰서 주행을 해보는데, 제가 손을 한번 떼볼게요. 지금 코너 구간입니다. 코너 구간인데, 이상하게 중앙으로는 좀 불안한 느낌이네요. 이상하게. 지금 직선이라 그냥 다 달려보겠습니다. 아까는 급격한 코너 구간이어서 그런지 좀 차선 중앙에 잘 유지가 안 된다는 느낌이었는데, 근데 완만한 코너에서는 최근에 현대기아차처럼 잘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소형 SUV이긴 한데 좀 변종에 가까운 모델인 것 같아요. 차량의 크기가 기존에 나왔던 티볼리, 지금 비교하고 있는 티볼리나 또 현대차의 코나, 쉐보레의 트랙스, 이런 차종들보다 확연히 또 큰 편이고,
사실 뭐 이게 주간거리가 뭐 기존 동종차들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많이 나진 않기 때문에 이게 다 트렁크가 넓어진 거거든요, 이게 사실. 그렇다 보니까 실용성을 많이 따지는 분들이 이 셀토스를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가솔린 터보를 타고 있어서 저기 탑재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주행 성능이 경쾌합니다. 날렵한 스포츠카만큼은 아니겠지만 일상 주행을 하는데 답답함은 거의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거든요. 근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면 일단 가격이 비싸고요. 이 차량의 가격이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지금 풀옵션인데 3천만 원이면 중형 SUV를 살 수 있는 가격인데, 차량을 뭐 풀옵션으로 3천만 원 이상 주고 구입하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가격이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티볼리랑 비교를 하면 거의 한 기본적으로 뭐 모든 트림마다 다 100만 원 이상씩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그 100만 원을 더 주고서라도 뭐 사실 편의사양이나 뭐 이런 파워트레인 성능이나 이런 거는 셀토스가 더 뭐 우위가 있는 게 맞기 때문에, 뭐 티볼리로도 충분하다 하는 분들은 티볼리를 구입해도 충분히, 뭐 티볼리 자체도 성품성이 충분하니까요. 근데 그 티볼리로도 부족하다 하는 분들은 돈을 좀 더 투자를 하셔서 뭐 셀토스를 선택을 하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이상으로 셀토스 시승은 마쳤고 이제 티볼리로 넘어가서 티볼리를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티볼리로 옮겨 타다가 셀토스에서 특이점을 발견을 했는데, 여기 방향지 시딩 쪽에 있는 이 커버 안에 습기가 지금 차 있어요. 이게 다른 차들도 다 똑같이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차량을 타다 보니까 안에 습기가 차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티볼리를 주행을 하고 있는데, 이 티볼리는 2015년 1월에 출시가 돼서 지금까지 한 4년 동안 줄곧 뭐 소형 SUV 시장 1위를 이어오고 있는 모델인데, 요즘에는 좀 한국 꺾였습니다. 이 셀토스가 출시가 되는 바람에 꺾이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티볼리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대부분 다 차급을 갖다가 현대차를 기준으로 나누잖아요. 뭐 소나타급, 그랜저급, 뭐 산타페급 하는데, 이 소형 SUV만큼은 아직까지 티볼리급이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그런 만큼 이 소형 SUV 시장에서 티볼리가 갖는 비중은 굉장히 크고, 또 브랜드 가치가 국내 시장에서만큼은 높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한테 지금까지도 4년 동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셀토스는 앞서 타봤고, 셀토스하고 티볼리하고 비교되는 이런 가속 성능이나 주행 감성을 좀 알아볼 텐데요. 일단 스펙이 차이가 납니다.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1.6 터보 가솔린, 그리고 티볼리는 1.5 터보 가솔린인데 미션도 다르고요. 미션도 셀토스는 DCT, 그리고 티볼리는 일반 6단 ICB 미션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력수도 차이가 나요. 티볼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3마력이고 셀토스는 177마력입니다. 토크 차이는 그게 크지 않아요. 근데 마력수가 조금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느껴지는 좀 가속 성능은 티볼리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주행 감성을 보면 뭐 가속감 자체는 셀토스가 우위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좀 셀토스는 낭창거리는 느낌이라면 티볼리는 그래도 좀 묵직한 느낌이 있습니다. 느껴지는 또 하부 소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소형차급이다 보니까요, 좀 있습니다. 좀 있지만 뭐 마제스티 타이어를 사용한 셀토스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조금 더 사고 소음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서 스포츠 모드를 한번 사용을 해볼 텐데요. 티볼리도 마찬가지로 가속 페달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물론 터보 모델이기 때문에 약간의 지연은 있어요. 근데 RPM을 기본 노멀 모드보다 좀 높게 가져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좀 정체 상태이기 때문에 속도를 많이 못 내는 게 좀 아쉽기는 한데, 조금 더 경쾌한 느낌은 확실하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티볼리에서 느껴지는 스포츠 모드일 때 그런 뭐 경쾌하지만 셀토스가 훨씬 더 좀
구분이 명확한 것 같아요. 노멀 모드하고 스포츠 모드하고의 경계가 명확한 것 같고, 티볼리는 셀토스하고만 비교를 하자면 조금 경계가. 티볼리에 탑재된 6단 RC 미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렉슨 스포츠에 들어가 있는 미션도 RC 6단 미션인데 차체에 비해서 엔진 힘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단을 잘 사용을 하지 않아요. 뭐 렉슨 스포츠를 타보시면 6단이긴 한데 6단을 쓰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저단으로 킥다운이 되는데, 이 티볼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터보 모델이다 보니까 엔진 출력에 좀 여유가 있는 편이고, 엔진 출력에 여유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최고단을 많이 좀 쓰는 편입니다. 노멀 모드로 해볼게요. 노멀 모드로 했을 때는 지금 뭐 70km 정도 수준에서도 충분히 6단까지는 올라갑니다. 힘이 뭐 부족하지가 않기 때문에 킥다운이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엑셀을 조금만 깊게 밟게 되면은 금방 저단으로 내려가기는 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정속 주행 할 때는 금방금방 단수가 오르는 편이기 때문에 뭐 연비 걱정은 그렇게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경쟁 모델인 셀토스하고 비교를 해보면 특출나게 사실 티볼리가 앞서는 부분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뭐 따지면 뭐 실내 옵션에서 보면은 이 계기판, 풀컬러 계기판, 요거는 뭐 일반적인 중형 모델에서도 보기 힘든 옵션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뭐 셀토스하고 비슷하거나 셀토스보다 약간 조금 뒤처지는 정도. 다만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 분명히. 가격은 셀토스가 뭐 많이 비싸고요. 가격에 크게 개의치 않다 하면 뭐 셀토스겠고, 가격에 민감하다 하시면 티볼리도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티볼리 같은 경우에도 셀토스와 마찬가지로 차로 유지 보조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보시면 손을 떼볼게요. 약 500m, 8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지금 직선 구간이긴 한데 차선 중앙에 맞춰서 핸들이 계속 좌우로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핸들을 안 잡으면 핸들을 잡으라고 메시지가 뜹니다.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핸들을 뗄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조향뿐만이 아니라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크루즈 컨트롤을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규정 속도에 맞춰서 주행을 할 텐데, 이상하네요. 오. 진짜 이상하다. 왜 그러지? 오. 이게 왜 안 되지? 오토크루즈리? 오토크루즈를 좀 활성화시켜. 네, 시켰는데 그래서 제가 가속을 하는 거거든요. 가속을 하는데 그래서 좀 조만간은 얘가 스스로 브레이크를 잡았고, 이상하다. 왜 안 따라가지? 네, 지금 오토크루즈를 지금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지금 70km에다 맞췄는데 제가 지금 뭐를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앞차하고 간격을 앞차와의 간격을 맞추지가 않네요. 지금 보니까 조향 보조는 되는데 왜 앞차하고 간격이 못 맞추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쌍용차 쪽에 확인을 했는데, 저는 코란도 생각하고, 코란도는 이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되거든요. 근데 코란도로 생각하고 했더니 앞차가 받을 뻔해가지고 이게 왜 그런가 했는데, 결론은 적용이 안 돼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적용이 안 돼 있고, 이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향 보조는 되는데 앞차와의 간격 조절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시승을 지금 거의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인데요. 뭐 첨단 ADAS 기능이나 가속성이나 이런 거는 티볼리가 셀토스보다 다소 좀 뒤처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판매량이 셀토스가 많이 시장 1위를 단숨에 또 오른 이유도 되겠는데, 일단 가격이 티볼리가 셀토스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요. 최소 100만원 이상. 대신에 뭐 갖고 있는 옵션들은 셀토스가 더 많긴 하지만, 어쨌든 이 차급에서는, 소형 차급에서는 저는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렴한 가격에 뭐 이 정도 경쟁력이면 사실 뭐 국산차 중에서는 경쟁력 자체는 그렇게 뒤지는 편이 아니고요. 한 가지 더, 파워트레인 내구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싶은데, 이건 모르겠습니다. 그냥 주관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티볼리는 어쨌든 검증된 파워트레인을 사용을 하고 있고, 터보 엔진은 이번에 처음 써긴 했지만, 뭐 기본적인 베이스가 뭐 미션도 그렇고 또 엔진도 그렇고 다 기본 베이스가 좀 나온 지 오래된 모델이다 보니까 뭐 딱히 내구성 문제를 아마 겪기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셀토스 같은 경우에는 DCT, 건식 DCT가 적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파워트레인도 오버 스펙이라고도 볼 수 있을 만큼 좀 출력이 높은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뭐 오래 타실 분들이라면, 지금 뭐 특히나 현대기아차에서 뭐 품질 이슈가 계속 생기고 있기 때문에 뭐 안정적인 이런 내구성 문제로 뭐 계속 그렇게 골치를 썩을 모델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주관적인 다 판단이겠지만요, 두 차를 충분히 비교를 해보시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셀토스와 티볼리를 비교를 해봤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더뉴스 박균보 기자였습니다.